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공무원 한국사 핵심회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시대별 역이요. 군역과 요역이에요. 삼국시대에는 15세 이상 남자 대상으로, 통일신라시대에는 16세에서 60세 이하의 남자를 대상으로 별 의미 없고요. 고려시대에는 16세에서 60세 미만 남자, 이 사람들을 정남이라고 했는데 정남은 둘로 나눠져요. 정호는 직역에 의해서 군역을 담당하는 일종의 직업 군인이었고요. 그리고 일반 농민들을 백정이라고 했는데 이 백정들은 주현군과 주진군에 편성이 됐어요. 조선 전기 때 16세에서 60세 미만의 모든 남자를 대상으로 해서 역을 시행했는데 현직 관리나 향리 그리고 학생은 군역이 면제됐네요. 군역은 조선 전기 때의 군역은 양인 개병제 그리고 병농 일치제가 원칙이었는데 양인 개병제라는 것은 양인이요, 즉 양반, 중인, 평민 모두가 이 개자가 다개자예요. 이렇게 군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뜻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병농일치제, 농민들은 의무적으로 군역에 의무를 지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 군역의 대상의 구성은 정군과 그리고 이 정군의 비용을 부담하는 보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정군은 정병, 보인은 또는 이 봉족이라고도 하네요. 일보, 두 명이 일보가 됐는데 일보가 정군이 들어가는 정군이 군역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을 부담했다는 뜻이에요. 초기에는 가호를 기준으로 해서 정남을 뽑아갔는데 이게 불평등하다는 불만이 높았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집은 자식이 10명이고 어떤 집은 자식이 1명인데 거기서 각각 1명씩만 똑같이 뽑아간다면, 가호를 기준으로 해서 뽑아간다면 이거는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세조 때 보법이라는 것을 시행해요. 무조건 가호 기준을 없애버리고 이 정남 둘을 그냥 묶어서 한 보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정남이 없는 좀 평등한 군역 기준이 생겼어요. 요역인데요. 이 세조 때 군역을 보법을 통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이 모든 정남들을 2명씩 묶어서 군역에 묶어버리니까 막상 일할 수 있는 요역 노동력이 부족했어요. 속된 말로 노가다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종 때 가호를 기준으로 해서 정남 동원하던 거 없애버리고 토지 8개월 단위로 해서 요역 인원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6일 이내로만 동원하게끔 했거든요.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요역을 노가다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임의적으로 징발을 했고요. 그리고 토지 기준을 하다 보니까 양반 치주들의 반발도 커졌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는 군대가 있는 이 군인들을 요역에 동원하게 되는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발생하게 됐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군역의 요역화가 이루어지면서 대립제, 그러니까 대신 군대를 보내는, 그리고 방군수포제, 이 군포를 받고 군역에서 면제시켜주는 이런 대립제와 방군수포제가 성행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중종 때는 어차피 방군수포제, 대립제와 방군수포제가 성행한다면 이걸 완전히 양성화시켜버리자 해서 군적수포제를 시행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포를 바꿔서 군적에서 빼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대립가를 지정하게 됐는데 1년에 군포 2표를 내면 아예 군대 의무에서 빼주게 됐던 것이죠. 부가 기간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2중, 3중 부과하게 되면서 폐단이 심해졌고요. 이러한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도망자가 속출하게 되는데, 이웃집이 도망가면 그 옆에 집이 부담하는 인징, 이웃닌자예요. 친척 도망갔다 족징.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도 군포를 이렇게 부담케 하는 황구첨정, 어린 아이의 입을
제비 잎이 노랗잖아요. 제비 새끼들 잎이 노래요. 그래서 이 황구는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나이를 속여서 원래 16세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나이 고쳐서 군포를 부담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죽어 있는 사람, 이 백골징포라고 해서 죽은 사람도 이 고쳐서 군포를 이렇게 부담케 했던 것이에요. 조선 후기 때는 의무병제인 병농 일치제가 붕괴하게 되면서 용병제와 모병제, 상비군 체제로 전환하게 돼요. 균역 영조 때 시행됐던 이 균역법이라는 것은 이 역을 골고루 똑같이 평등하게 부과하겠다는 얘기예요. 1년에 일단 군포 2필을 부담케 했던 것을 한 필로 경감하게 되니까 이거 엄청나게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대신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적다 보니까 선박세나 어염세 같은 것을 부과하게 하는데 균역청에서 징수했어요.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부농의 자제에게는 선무군감포라는 이름으로 1년에 한 필씩 부담케 했어요. 양반 아니에요. 부농의 자제예요. 그리고 지주들에게는 결작이라는 명목으로 토지 1결당 2두씩 이렇게 공물을 부담케 했네요. 대원군 때는 호포제를 시행했는데 가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양반에게 군포를 1년에 1필씩 징수케 했어요. 다시 말해서 대원군 때 실시했던 이 호포제가 양반에게 징수하는 것이고, 영조 때 시행됐던 선무 군관포는 부자인 부유한 상민들에게 부과시켰던 것이에요. 다음 지시에 따라 실시된 제도로 옳은 것은 왕이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했다. 결국 이 얘기는 군포 2필을 1필로 줄이라고 한 것이니까 결국 영조 때 시행됐던 균역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입 감소분을 선박세나 어염세 등으로 보충하라는 얘기였고요. 1번에 지조법을 시행하고 호조로 재정을 일어나 했다. 요거 갑신정변이죠. 재정을 탁지암으로 일어나한 거는 가보개혁이고 호조로 일어나한 거는 갑신정변이에요. 이번에 토산물로 징수하던 이 공물을 쌀이나 무명 동전으로 통일하였다. 이거 대동법이죠. 3번에 황폐해진 농지, 황폐해졌다는 말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전국적인 양전 사업을 시행했다. 이 광해군 때 임진왜란 이후에 토지가 황폐해지자 전국적인 양전 사업을 광해군이 시행하게 돼요. 4번에 일부 양반층에게 선무군관은 이 부유한 상민들, 부유한 농민들에게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했던 것이지 이 양반층이 아니라고 했어요. 양반층의 군포를 이렇게 징수하던 거는 대원군 때의 호포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잘못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이 없고 전항 정답 처리됐어요. 원래 여기에 일부 농민층의 부농층에게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되는 것이죠. 답은 4번으로 나왔는데 답이 없다. 오류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